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NFL 시즌 개막이 눈앞인데요. 개막전은 전년도 챔피언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대 아메리카의 팀인 달라스 카우보이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NFL의 많은 라이벌리 중 가장 격렬하고 유서 깊은 라이벌리 중 하나인데 9월 5일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마침 해설을 하게 되고 주요 게임 포인트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NFL의 스타 군단하면 가장 대표적인 팀이 바로 전년도 슈퍼볼 우승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예요. 필드 어디를 보아도 엄청난 스타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필드 위에서 활약을 하지 않고 사이드라인에서 책을 보는 것만으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괴물 리시버 AJ 브라운이 있고 앞에서 길을 트고 상대 쇄도를 막아낸 데는 리그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조던 마일러타, 레인 존슨 듀오의 큰형님들, 조용한 리더십과 엄청난 큰 경기 집중력을 팀을 승리로 이끄는 현장 지휘관 제일 러너츠, 이제는 리그에서 가장 떠오르는 수비 샛별에서 리그 최고 수비수를 노리게 된 제일런 카터 등 정말 엄청나게 많은 스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다름 아닌 러닝백 세이칸 바클리입니다. 정년도 상대 수비를 제낀 뒤에 뒤를 도른 상태에서 수비를 허들로 넘어버리는 괴랄한 플레이로 올해 매든 게임에 커버까지 하게 된 선수인데 앞에서 길을 터주면 공을 들고 그 선수들 사이에서 틈이 나면 거기를 파고들어서 달리는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예요. 러닝백은 사실은 이 비좁은 틈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한테 강력한 태클을 하는 라인베커들과의 정면 승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NFL에서 가장 터프한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세이컨 버클리는 거기서 정말 우월한 선수인데 우리 오라인의 움직임을 인지해서 어디서 틈이 발생할지 파악하는 그 순간적인 판단력부터 틈이 나오면 거기를 한순간에 파고드는 엄청난 폭발력, 그리고 상대와 정면으로 마주칠 때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의 무릎을 파괴해버린 민첩함이나 태클이 들어오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터프함까지 미식축구와 관련된 운동력은 죄다 다 때려박아 있는 선수가 바로 세이컨 바클리입니다. 전년도 이글스 슈퍼볼의 우승의 가장 큰 주역이었는데 이런 단편적인 그 하이라이트적인 퍼포먼스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큰 선수예요. 본디 세이컨 바클리가 주력으로 쓰는 이 런닝이라는 전술은 패스에 비해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요. 공이 공중에 떠있는 패스에 비해서 그냥 공을 말 그대로 내주면 그걸 받고 달리는 거기 때문인데 그 대신 그만큼 폭발력, 즉 맵플레이에 대한 전진 기대값이 굉장히 낮은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NFL의 그 전술 조류상 많은 팀들이 런닝에서 패스로 훨씬 더 패스에 치중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말을 좀 드리면 런닝백이 필드를 한 4, 5야드 수준으로 전진을 하면 괜찮다 정도로 치부를 하고 10야드를 넘어가면 베리 나이스 라고 하는데 패스 게임은 10야드 이하는 숏 패스라고 치부하고 20야드 넘는 플레이들을 빅플레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좋은 플레이에 대한 그 기준선 자체가 달라요. 물론 아까 말한 그 안정값을 반영을 또 따로 해야 되긴 하지만 총 기대값을 내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 세이컨 바클리의 정글 말도 안 되는 전략적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세이컨 바클리를 보면 세이컨 바클리만은 이 빅플레이의 기준선이 런닝이 아니라 패싱이에요. 즉 10야드 이상으로 전진한 플레이가 68개인데 탑5에서 한 15위 정도권의 그 중상위권들의 러닝백들이 10야드 이상 전진한 플레이가 평균이 32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하고 있고 작년 기준 패싱 게임에서 최고의 무기였다는 자말 체이스가 65개거든요. 20야드 이상으로 봤을 때도 26개로 세컨 발리는 모든 선수 중에 2위고 40야드 이상으로 봤을 때도 11개로 리그 1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10야드 이상에서 했다고 10에서 20야드 엄청 많이 한 게 아니라 40야드 이상, 즉 한 번의 플레이로 터치다운까지 만들 수 있는, 이를테면 야구로 치면 정말 말로 홈런 같은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빅플레이들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바로 세이컨 바클리라는 뜻이에요. 즉 리그 내의 모든 공격 옵션들 중에 리스크가 가장 적은 안정적인 러닝 플레이라는 옵션에도 불구하고 가장 폭발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왜 세이컨 바클리의 24시즌에 대해 우리가 모두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이컨 바클리가 24시즌의 영광을 개막전에서 수비의 강점이 크게 없는 카우보이스 수비 상대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번외편으로 이제 이글스의 25시즌에 대해 좀 불안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나만 딱 하자면 이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이 워낙 수비와의 충돌이 많아서 2년 연속 판타스틱한 시즌을 이어나가기 어려운데 세이컨 바클리 자체도 부상의 이슈가 커리어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막전에 두고만 한 얘기는 아니고 이 시즌을 쭉 따라가면서 이글스의 팬이시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카우보이스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 카우보이스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새로 개편된 공격입니다. 카우보이스의 공격 사령관은 바로 올해 최대 연봉 1년 850억의 남자 닥 프레스캇이에요. NFL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스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인데, 낮은 라운드 드래프트 픽임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의 가장 대표적인 팀이자 전 세계 구단들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카우보이스의 간판이 된 선수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역시나 연봉 역시나 최대이지만 아쉽게도 몸값만큼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도에 부상의 이슈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경기당 패스야드가 8이었고 쿼터백의 그 총평가 점수 중 하나인 패서 레이팅이 28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게 24시즌이고, 그전에도 플레이오프에서의 좀 졸전이나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달라스 팬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프레스캇이 분명 자신의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갖춰져 있을 때는 리그의 탑5 공격력 이상을 만들어내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커리어를 놓고 보면 팀의 무기 옵션이 2개, 즉 그러니까 뭐 강력한 러닝에 강력한 1번 리시버 혹은 강력한 리시버 1, 2번 옵션이 갖춰졌다, 뭐 이런 식으로 무기가 2개 이상 갖춰졌던 시즌을 보면 16, 19, 21, 22, 23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모두 다 탑5 이상의 공격력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갖추면 누가 못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최근 NFL의 조류상 원투펀치는 굉장히 필수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프레스캇의 공이 없다라고 하기에도 어폐가 좀 있습니다.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카우보이스가 오프시즌에 확실하게 1번 무기를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CD 램에 이어 올해 새로 영입한 조지 피켄스인데요. 하나하나 좀 보자면 CD 램은 만능형 리시버로 지금 현재 리그에서 한 손에 꼽힐 만한 리시버입니다. 전년도에는 카우보이스의 뭐 전체적인 부진 때문에 활약이 무비했지만 23시즌에는 리시버로서 가장 중요한 스탯인 리시빙 횟수에서 2위, 야드에서 1위, 터치다운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장 리그에서 대표적인 선수이자 공격 옵션이었고, 특히나 그의 장점은 즉 캐치를 한 후에 전진한 야드예요. 즉 짧은 패스를 받은 다음에 그걸 빅플레이로 창출해낼 수 있는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뜻인데, 이렇기 때문에 공격 코치가 전략적인 조커수로 CD램을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비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언제나 좀 더블팀을 붙여서 그의 전략적인 가치를 좀 제한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작년에 그의 활약을 넘어서 팀의 공격력이 크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 입장에서 CD램만 막으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CD램한테 그냥 더블팀을 붙여주면 끝이었는데, 올해 스틸러스의 1번 리시버인 조지 피켄스를 데리고 오면서 이게 공식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물론 피켄스가 이제 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훌륭한 1번 리시버였냐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CD램에 이은 2번 리시버로는 리그의 최고 티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특히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외곽 쪽에서 상대 수비와의 1대1에서의 압도적인 캐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대1로만 놓게 되면 얘한테 그냥 던져주면 잡아 내려오는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그게 CD램의 전략적 가치, 아까 말했던 2대1을 좀 강제하게 하는 그 전략적 가치와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CD램한테 그만큼 붙으면 다른 쪽이 얇아지고 조지 피켄스가 1대1로 상대 수비를 조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의 장점이 훨씬 더 크게 빛날 거고, 수비 입장에서는 이 둘의 조합이 굉장히 머리가 깨질 거예요. 거기다가 이러한 전략적 상황을 충분히 잘 활용한 경험이 있는 닥 프레스캇이 지휘하는 카우보이스의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첫 개막전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바로 그야말로 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말지, 상대 이글스의 수비는 리그 1위 수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 이 번외편으로 아까 이글스에 이어서 카우보이스 좀 장기적으로 이번 시즌에 따라가고 싶다면 불안점을 말씀드리면 바로 수비입니다. 안 그래도 좀 불안점이 꽤나 많은 수비였는데, 팀의 최고 에이스이자 리그에서 손꼽히던 마이카 파슨스를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다른 팀으로 떠나보내게 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달라스의 루카 돈치치가 떠난 거 정도의 임팩트라고 NFL계에서 보시면은 좀 편하시거든요. NBA를 따라보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이 선수를 떠나보내면서 카우보이스의 수비는 리그 최하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즌을 쭉 카우보이스를 따라가는 분들은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개막전에서는 이 두 팀의 대결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면서 9월 5일에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